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22대 국회가 새롭게 개원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1호 법안이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 이른바 오픈런도 마다하지 않는 진풍경이 또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22대 1호 법안 제출도 중요하지만 사실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2대 국회 앞에 놓인 경제 관련 법안, 어떤 숙제들이 있고 또 무엇이 시급한지 오늘도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드디어 이 22대 국회가 개원을 해서 오늘부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코스피 레벨업,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좀 해소해보자 이런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이 경제학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련 법안, 우리가 세금을 좀 낮춰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나온 얘기는 이제 법인세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26%인데요. 미국과 OECD 평균이 21%입니다. 싱가포르가 17%이고 아일랜드가 법인세를 12% 낮췄는데요. 본인들은 과거에 50%의 법인세를 12%로 낮추면서 유럽에 본부를 둔 1,700개의 기업을 다 아일랜드로 데려왔습니다. 지금 아일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 11만 불 정도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보다 4배 정도 더 높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낮춰주면 기업의 주당 순이익인 EPS가 증가하게 되고 네. 주가가 또 크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이와 같이 이제 기업의 소득을 올려주는 게 바로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우리 여당에서 정부가 이제 법인세를 세계 평균으로 낮추는 법안을 내놨었는데 우리가 민주당 야당에서 반대를 해서 1% 낮췄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농특 지방세를 포함해서 27%였는데 현재는 26%로 낮췄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낮춰주는 것. 우리나라는 싱가포르하고 다르게 정권 거래세도 받고 소득세도 받고 배당세도 받습니다. 미국은 소득세 20%만 받고 나머지 관련된 정권 거래세 자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을 낮춰주는 게 우리가 기업의 주당 순이익을 올려서 기업의 가치를 올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또 최근에 이제 여당이나 야당 둘 다 종부세를 없애거나 종부세를 낮추자. 우리 국민들이 취득세를 내고 보유세를 내는데 네. 종부세도 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상속세도 우리가 60%인데요. OECD 평균이 한 25% 정도 됩니다. 우리가 기업들의 상속세를 60% 내고 나면 기업들이 남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량한 중소기업들이 사모펀드에 팔리고 있는데 이렇게 종부세를 세계 평균으로 낮추는 것도 아주 시급한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또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21대 때 법안이 마련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22대 때 다시 입안을 해야 된다. 재입안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경제 법안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법들일까요?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만드는 법의 95%가 규제법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좋은 법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좋은 법안은 많이 만들어도 되지만 나머지 법, 한 95%는 우리의 기업이나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안 하는 쪽이 좋은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 법안 통과율을 보면 한 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언론사에서 우수한 국회의원이라고 상 주는 거 보면 전부 다 법을 많이 만들수록 규제를 많이 할수록 법안 상을 주고 있는 것은 모순이고 잘못된 거다. 우리가 좋은 법안, 우리가 경제를 살리는 좋은 법안은 우리가 K-칩스법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를 좀 살리자는 법안인데요.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 지금 3위까지 올랐는데 네. 앞으로 한 1위도 다시 갱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 우리 K-칩스법에 보면 시설 투자비의 25%, 또 연구개발비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돌려주는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가장 좋은 법안인데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게 되면 절반 정도로 돌려주는 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몰법이어서 올 연말이 되면 그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빨리 여야가 합의를 해서 빨리 법안을 연장해야 되겠고 지금 2030년까지 연장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텍사스에 유치하면서 9조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보조금을 줬습니다. 우리가 용인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5년이 지났지만 전기하고 용수 문제 때문에 첫 삽도 못 두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빨리 시급히 고쳐야 되겠고 또 AI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건데 인공지능에 관련되어서 뭐 사람을 해치지 않거나 또 우리나라 산업을 좀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AI 기본법이다. 이와 같이 좋은 법안은 빨리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재발의해서 통과해야 할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도 법안이고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참 질문드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밸류업을 하려면 뭐 무조건 기업들에게 잘해봐라.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여 년 만에 이제 증시 호황을 맞으면서 이 기업 밸류의 비결을 세제 인센티브로 꼽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이런 측면에서 22대 국회가 관련된 부분 좀 노력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저도 뭐 적극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밸류업의 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 일본도 지난 뭐 잃어버린 20년, 30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 경제가 좀 침체됐습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고 일본은 무역 의존도, 수출에 의존하는 비율이 28%밖에 안 됩니다. 70%가 내수 중심의 경제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고 내수에 의존하는 비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또 일본이 이제 최근에 밸류업에 해서 성공을 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부는 성공했고 일부는 실패했습니다. 소니와 같이 기존의 대형 주식은 그렇게 밸류업을 했다고 해서 성장하지 못했지만 중소형주 중심은 좀 성장을 좀 했습니다. 뭐 일부 은행이라든지 유통업체들이 좀 성장을 했었다. 뭐 저는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중에 이렇게 기업이 우리가 밸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업이 현재의 공시를 좀 정확히 하고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성장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기여를 했다고 부르고 또 배당이라든지 또한 주주 환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호응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렇지만 이면에 우리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기업이 미래의 성장을 위한 투자를 못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아마존과 테슬라는 배당을 하지 않고 주주들도 배당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배당을 할 돈으로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를 해서 주가를 올려라. 우리가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뭐 저가 대비 한 100배 정도 올랐고 아마존도 한 1000배 이상 올랐습니다. 배당 일부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서 주가를 올려주는 것이 오히려 주주들에게 더 좋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한번 유심히 봐야 되겠고 정부가 무조건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 이게 대해서 집중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배당이나 주주환원 이런 쪽보다는 기업의 미래 가치에 더 투자하고 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식시장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금투세 폐지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지금 부자 감세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번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자, 반대를 뒤집고 금투세 폐지 가능할까요? 저는 아마 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한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금투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1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한 1%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1%가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약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투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그 조건은 매매 차익에서 5천만 원 이상을 내게 되면 22%를 내게 되고 최고 세율은 27%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5천만 원까지 이익만 나면 단기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럼 네. 5천만 원의 이익이 나면 바로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네네네. 이와 같이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에서는 내가 손해받는 기간을 빼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검투세법은 지금 현재 5년간 한시적으로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손해본 것은 손해본 대로 묻어두고 이익 본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라 이러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검투세를 부과하려고 그러면 미국과 선진국 사례를 좀 봐야 되겠고 미국은 정권거래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정권거래세를 0.18%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0.15% 낮아지게 되지만 결론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에 대해서는 또 검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개인에만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은 정권거래세를 0원으로 낮추고 검투세를 부여한다는 거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세를 안 내게 되니까 이익을 보게 되고 또 검투세를 폐지하게 되면 본인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전부 다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니까 저는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한국의 경쟁국이라고 말하는 싱가포르, 대만, 홍콩 전부 다 검투세 자체가 없습니다. 과거에 대만이 검투세를 부여했다가 주가가 40%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검투세를 없앴다. 우리나라도 아마 검투세를 부여한다 그러면 주가가 저는 한 30% 이상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 아하. 민주당도 이렇게 검투세를 추진한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는 한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또 등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빨리 여야가 합의를 해서 검투세를 없애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선진국의 사례도 그렇고 주변국의 사례도 그렇고 검투세는 빠르게 폐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법안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밖에도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 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좀 입안이 되어서 처리되어야 할 경제 법안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새롭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뭔지 짧게 한번 짚어주시죠. 최근에 이제 여야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관련돼서 또 법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시장이 전체 소매 시장의 지금 현재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온라인 쇼핑이 전체 소매액의 네. 약 65%까지 증가할 것이다. 지금보다도 50% 이상 더 증가할 것인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형마트는 일요일 날 한 달에 2번, 둘째, 넷째 일요일 날 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대구부터 시작해서 평일날 쉬는 걸로 바꾸고 있고 영업시간도 규제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쿠팡은 새벽 배송이라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배송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마트라든지 대형마트는 이러한 시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또 새벽 배송도 못했습니다. 네. 결론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도 빨리 개혁을 해서 이마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지방에서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만 약 한 30개 가까이 없어졌는데요. 본인들이 임대료도 부담하고 인건비도 계속 오르니까 과거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반대했지만 지금은 나가지 말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순이 아닐 수가 없고 네. 결론은 우리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저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소득세 우리가 최소한 세계 평균 정도로는 세율을 낮춰줘야 됩니다. 우리가 레이건 대통령 때 미국의 소득세가 90%였는데요. 그러면 근로의 의욕을 상실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낮춰준다 그러면 기업이나 개인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한다. 최근에 우리나라 법인세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정부가 원하는 것은 구축 효과를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너무 재정 확대를 하게 되면 민간 경제가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좀 축소하면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세율을 낮춰주는 법안을 좀 네. 우리가 많이 발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 유통산업 발전과 관련한 이 법안 그리고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한 법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슈경제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